네, 인터플렉스 8월 저점이 7,400원이었고요. 10월 고점이 19,350원입니다. 어마무시한 상승 드라마가 전개됐는데 인터플렉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올랐냐고요? 예, 궁금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잘 들어보시죠.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텔레비전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고수, 프로 이런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의 가장 기본은 뭐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엔 진정한 위너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너무 점잠만 떨면 그게 또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코너인 이제 쌈 리부트 종목에서는 좀 활발한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터플렉스가 왜 올라왔는지 제가 지금 화면에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림 준비한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오른 종목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겨우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종목이 BH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인터플렉스거든요. 인터플렉스가 10,000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종목은 BH가 2016년도 2,500원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두 개 다 똑같이 FPCB가 주력인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의 실적과 인터플렉스의 실적이 서로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은 이제 BH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는 거죠. 야, 같은 일 하는데 좀 괜찮은 종목 없어? 보니까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절대 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 달에 나올 텐데요. 흑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되는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본다면 인터플렉스의 주가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애플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시작하는 시작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은수 파트너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처럼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높은 IT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일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라면 그쪽에 공급하고 납품하고 있는 그런 중형주급들, 옐로우칩급들의 종목들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플렉스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지금도 저점입니다. 주봉상에 보면 저점인데요. 이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이폰 X가 실패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됐었고 그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악재들이 다 선반영이 되면서 또한 이제 이번에 아이폰 11이 나온 게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아이폰 전체에 이 OLED 를 갖다가 장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됐는데 사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코리아 서킷에서 같이 반등이 나왔었고요. 저는 이제 같은 업종 중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산업주, 성장주를 본다라면 물론 OLED 관련주들 같이 보셔야 합니다. 덕산네오록스 이미 대시세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HB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흐름들이요. 작년에 지수가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을 때에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포스코케미칼, LN애플,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같은 IT 섹터 군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못 오르고 있고 지금도 현재 바닥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요. 주봉상에는 저점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는 공략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림에서는 공략할 만한 IT 섹터, 오늘 SFA 반도체도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빅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하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보시고 OLED 관련주들 이렇게 보셔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의 충분한 중장기적인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IT 소재 장비 부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유심히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봐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형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최근에 그 IT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온 것이 꿈이 있고 성장성이 뒷받침되면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을 반으로 딱 접네, 뭐 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삼성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LG전자도 그동안 부진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는 IT 업종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보는 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적도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또 연말 이벤트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보면 ISM 제조업 지표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 또 안 좋아지고 또 좋아지면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나는데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좀 그게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스몰딜이 되고 또 일치 합의가 이루어진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죠. 물론 뭐 IT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글로벌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런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표가 또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라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IT 부분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10월 달에 삼성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또 LG도 발표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 IT 업종의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한 16%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연말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자,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11을 출시를 했습니다. 좀 저가로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급형 그것을 내놓죠. 그래서 보급형 갤럭시 노트를 내놓게 되는데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IT 수요는 계속적으로 자극이 될 것이다. 그래서 IT 업종은 뭐 이런 3가지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1 초기 판매 성과가 아주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애플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LG에너텍이 핵심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그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BH,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사업 부분과 성장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 13조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어떤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묘한 흐름 업앤다운이었습니다.